예, 미국과 이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얘기는 사실은 가면 갈수록 더 이게 뭐 완화된다기보다는 더 상황이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말 새에도 뭐 여러분들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오늘도 이 집중 분석 시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 제 왼쪽으로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연미 평론가 제 오른쪽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온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수입품의 관세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면제 절차를 발표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거가 아닌지 이게 좀 헷갈리게 만드네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엊그저께 340억 달러에 대한 중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한다. 예. 그리고 7월 중에 나머지 160억에 대해서 한다. 예. 이게 합해서 500억이잖아요. 그러나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 제품들은 대부분 기계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중국이 오케이, 그럼 우리도 상응하는 500억 달러의 제품에 대한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제품들은 다 농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저는 미국이 손을 약간 들었다라고 생각한 게요. 손을 들었다라는 거는 약간 뒷걸음 쳤단 말씀입니까? 공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그 제품에 미국에서 가격은 조금 올라가요. 그렇죠. 수입은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근데 농산물의 경우에는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지만 통관해서 아예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아,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관세라고 하면서 중국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통관을 아예 중단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전쟁이 1차 라운드가 벌어졌는데 미국의 그 수입은, 즉 중국의 수출은 계속되고 조금 가격이 오르고 조금 줄긴 줄지만 계속 기계는 수출이 되고 미국으로. 미국의 콩은 중국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좀 우문을 하나 드리면 미국은 관세가 아예 물건이 들어오는 걸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세 부과인데 그러죠. 중국은 아예 말은 막아버릴 관세라고 수 하면서 수입을 사실상 통관을 아예 지연시키거나. 그럼 이게 두 나라 간의 제도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제도의 차이기도 하고 상품의 차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기계, 통신 장비, 그다음에 고속도로 건설용 기계잖아요. 이거 만약에 중단을 해버리면 진행되고 있는 공장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제품을 조금 비싼 값으로 조금 줄여 들어오는 것으로 미국은 만족을 해야 되지만 그걸 아예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이 나라가 우리가 지난번에 사드 사태에서도 봤지만 이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대번에 콩류에 대해서 340억의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게 되면 누가 먼저 손을 들겠는가? 이게 미국이라고 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미국의 그 농산물 수출 업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이거 진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일단 1차전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구나. 좀 생각할 여유를 갖자 해서 지금 저는 두 스텝 뒤로 물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두삼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니 용두삼이 아니지. 아직도 이제 미국은 다른 어떤 대책들을 지금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약간 찔끔한 그런 모양이 되는데 박연미 평론가는 혹시 이거 내용 보시면서 나름 해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비슷해요. 저는 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사드 보복 당할 때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게요. 한국산 화장품이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그때 중국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뭔가 의심스러운 성분이 있으니 우리가 이거 검사를 좀 더 해봐야겠어 하면서 무한정 통관하는 시간을 늘렸단 말이죠. 그런데 화장품은 그나마 공산품인데 여기에서 이 재고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유통기한의 차이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는 괜찮아요. 조금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면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중국이 반격 카드로 들고 나온 게. 이런 것들은 시일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막대한 보관 창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이건 전략의 차이인데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꺾어보겠다 이런 전략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보니 이거 전략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미국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평론가님한테 또 하나의 우문을 던지면
아니 어차피 중국이 수입하려고 그랬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쓰려고 수입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통관이 지연이 돼서 물건이니까 그 음식물 같은 거니까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중국도 결국은 그걸 수입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 걔네들은 그걸 수입을 해서 누군가 어떤 소매나 도매상한테 넘길 텐데 그게 다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도 분명히 중국도 피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도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감수하고 가격 가는 인상도 것인데 있겠고. 네. 그 사실 대두나 옥수수나 이런 면화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미국 아니라도 사들일 수 남미 시장도 있고요. 추수의 시기가 약간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요즘 세상에 대체할 수 없는 농산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시장이 많은데 반면에 미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계류 내지는 그 중국에서 값싸게 수입하는 소비재 이런 것들은 사실 대체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아까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미국이 오판한 거 아닙니까? 판단을 잘못했죠. 전략적인 실수라고 보는 게요. 네. 무엇을 저는 미스했다고 보냐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까도 화장품 예를 아주 적절하게 드셨는데요. 겉으로는 세계 무역 질서를 잘 지키는 듯이 하면서 통관을 미루거나 지연시키거나 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아버릴 수 있는 행정력을 중국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 카드를 끄집어냈을 때는 속절없이 미국의 중국 수출을 막혀버리고 반면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물량이 조금 줄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수출이 되니까 무역 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면 철저한 실패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연 평론가는요. 아직까지 중국이 단체 생활하는 나라라는 걸 미국이 잠깐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단체 들어요. 생활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조용히 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시장에서 우리 이런 아우성이 나오는 걸 국가가 입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당분간 국익을 위해서 모두 입담으로 하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그 중국이 미국에 갖다 파는 게 5천억 달러 연간, 그리고 미국이 중국 시장에 파는 게 한 1,300억 달러. 이러니까 중국이 이거 수출해서 수출길 막히면 더 손해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본토로 이제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게 네. 미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한 7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연간 얻어가는 수익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롯데가 당했던 것처럼 이거 소방시설이 미미해서 이거 당분간 가게 닫아야겠어. 그런 식으로 내지는 똑같이. 아이폰 조립하는 그 공장에 그 노동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팍스콘 공장 당분간 영업 정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외적으로는 이게 무역 장벽이 아닌데 사실상은 굉장히 아프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우리나라한테서 물어보면 롯데 같은데 되게 잘할 텐데요. 워낙 많이 당했던 당해가지고. 사례를요. 예. 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우리는 미국이 중국보다는 물론 G2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아직은 미국이 중국보다는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힘이 센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왠지 미국의 의도대로 트럼프 의도대로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문제를 봤을 때도 북한하고 미국은 경제력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게 뻗을 수 있는 것은 그 공산주의 특유의 어떤 그런 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비교할 수 없는 대국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의 특징, 문화, 그다음에 그 행정 체계 이런 부분에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이게 당면을 하고서 이 전략 관세를 부과해서 무역 적자를 이렇게 줄인 이 정책은 저는 일단은 좀 보류할 것이라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뭔가 어쨌든 실수가 있다는 쪽에 다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 얘기로 이제 주제를 좀 넘어가 보면요. 오늘 분위기는 장기화 쪽 얘기를 하면서 갖다 대는 근거는 이제 11월 미국의 이제 그 중간 선거 때까지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걸은 거고 그래서 이제 11월 달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분석들이. 근데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 손해의 폭이 더 크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지금 가뜩이나 오늘 그 농산물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판벨트 거기 쪽에 지지 기반을 이룰 수 있다 이러니까 나오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11월 달까지 과연 계속 밀어붙이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캐릭터의 특성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말씀은 강경책에서 다시 그렇죠. 완화책으로 돌릴 수 있다. 마치 중국 혹은 언론들이 본인의 그 본의를 곡해한 듯이 내가 언제 그런 뜻을 가지고 이야기했느냐. 공정한 무역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예. 팜벨트하고 러스트벨트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지 기반인데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지금 러스트벨트의 경우에도 그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서 미국 차만 빼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차는 관세를 종전 25%에서 지금 10% 낮춰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차만 역차별을 당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미국 차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캐나다잖아요. 네. 근데 양쪽하고 다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 뭐 GM, 포드, 테슬라 여기에서 한 그 매출의 한 5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계속 이렇게 돼서 당장 테슬라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마냥 방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이런 상태로 장기적으로 계속 갈 것이냐? 우리 이제 박평론가 말씀 쪽으로 유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네. 이거 이 관세 카드로는 안 되겠구나. 되는구나. 더 센 카드를 낼 가능성도 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뭐예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 반덤핑 관세, 그다음에 긴급 수입 제 조치, 그다음에 뭐 무역법 301조, 불공정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 많잖아요. 예. 근데 여태껏 이야기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아, 뭐냐면요. 예. 1930년 관세법 337조예요. 그거 공황 야기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 그 소위 스무트 하울리법인데,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관세를 60% 올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안에 337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안에 337조가요. 뭐냐면요. 불공정 무역을 하는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 긴급 수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거는 아예 못 들게 한다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그런 식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마른 관세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그 통관 절차를 지연시켜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미국은 관세법 337조에 입각해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조치가 법적으로 있어요. 그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진 않았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왔다는 이유는 걔네들이 그 법이 있는 걸 몰라서 안 나온 거라기보다는 그게 그만큼 갖고 있는 폭발력이 있는 거죠.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중국이 농산물에 대해서 마른 관세라고 하면서 통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절차를 미루거나 해서 미국의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예. 입는다라고 하면 이해는 저는 그럴 수가 있다. 따라서 아까 우리 박 평론가 말씀처럼 유화적으로 가서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해질 거냐, 예. 아니면 더 강경하게 나와서 수입 중단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말을 함으로 해서 무역 전쟁을 좀 더 심화할 것이냐, 요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카드가 없을까요? 중국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쪽에 관세 그리고 5천억 수입하고요. 예, 예. 이쪽에는 수입 규제 내지는 제한 그리고 1,3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천억 수출하고 1,300 수출이면은 잽이가 안 되어서 미국이 유리한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이쪽에는 강력한 수입 규제 1,300억이고 이쪽에는 느슨한 관세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도 그러면 수입 제한 조치를 통해 갖고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일단 잠정 유보하겠다라고 하면 게임은 또다시 미국이 유리해지는 면이 있죠. 그러면은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는 그 전망을 좀 더 깊게 몇 거풀 벗겨서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 어떻게 보면 해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느 순간 더 강력한 상황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 장기화의 개념이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군요. 사실상 변수가 상수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중간 선거 전까지는 자고 일어나서 당장 표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라는 걸 우리가 사실 그 남북 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지켜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경제적인 긴장이 지금 군사적인 긴장으로 확산되고 오히려? 있다는 점이에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지난 7일에 보면 미국 군함 2대가 11년 만에 대만 해협에 등장을 했습니다. 두 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두 척이죠. 그 네. 두 척이 거기 등장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국 본토의 심기를 건드리는 카드라는 걸 알고 하는 행위이죠.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아마도 협상을 병행하면서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혼내줄 수 있다. 이렇게 근육 자랑을 하는 그런 그 병진 노선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미국이나 중국 두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경제력에서만 세계 넘버원이 아니라 사실 군사력에서도 뭐 월등한 넘버원이기 때문에 지금 박평론가 말씀대로 미국이 과연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무기만 휘두를 것이냐, 이렇게 군사적인 무기, 또 외교적인 무기도 충분히 휘두를 수 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결국 저희가 이 무역 전쟁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그래서 뭐 우리한테 뭐 어떤 변화가 오는 거야, 어떤 악영향이 오는 거야, 이거를 따져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일단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뭐 장기화 얘기까지도 좀 나온 상황이고 또 이런 변수들이 상수화되고 있다는 말씀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좀 변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꼼꼼히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일단 아까 우리 기자들이 앞서서 뉴스 통해서 말씀을 우리 드렸던 게 정부나 이제 정부 쪽 그 정책 연구기관에서 나온 어떤 전망과 현대경제연구 같은 민간 연구에서 나온 전망이 그 피해에 대한 전망이 너무 이제 차이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전망이라는 거는 뭐 항상 맞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한 100배 차이가 날 정도까지 차이가 크다라는 거는 이거는 보는 관점이 너무 판이하게 다른 게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부풀려서 뭐 전 세계 무역에 뭐 10% 뭐 이딴 이야기는 그거는 미국이 중국 수출 5천억에 대해서 전부 다 관세를 물렸을 극단적인 상황에 되기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에 나온 그 자료도 너무 과장된 면이 있어요. 좀 공포 분위기를 네, 조성하면 그래서 우리 되겠다, 1차 효과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500억 달러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 보면 25% 관세 물렸잖아요. 예. 그럼 보통 탄력성을 1이라고 놓고 보면 대미국 수출이 25% 물량이 준다고 보면 돼요. 네, 25% 관세 물렸을 때 25% 물량이 줄어요. 줄어요. 예. 근데 가격이 오르겠죠. 오르죠. 그러면 물량 25% 줄어도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물량만 한 25% 준다. 그러면 그게 한 120억 달러쯤 돼요. 그러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20억 달러 줄었을 때 한국이 그 제품이 거기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가? 한 20% 들어가 있다 그러면 20억 달러고요. 네. 한 60억 달러 들어가 있다고 하면 70억 달러쯤 돼요. 60% 들어갔다 그러면 70억 달러. 네. 20% 들어갔다 하면 한 20억 달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10% 정도, 20%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타격을 입을 그 금액은 좁게 보면 20억, 그 다음에 크게 보면 70억. 이게 많으냐 적으냐, 그건 또 뭐 생각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런 영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중국의 수출이 줄면 미국은 반드시 그 기회를 다른 쪽에서 사와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게 또 나라일 수도 있겠죠. 대체제를 그럼 할수 긍정제, 있죠. 제가 그걸 해보니까 대체로 한 10억 달러쯤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럼 피해서 빼야 상쇄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그래서 그 산자부 장관이 별로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500억 달러의 대한 효과만 이야기했을 때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이번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군. 아까 이제 관세법 337조 입각에서 중국산 수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수입을 금지를 하거나 해서 금지 규모가 커지면 이건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어마어마한 미국 무역 전쟁으로 나라가 뭐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우리가 그 겁을 먹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현대경제원 얘기를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도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녹취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좀 대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그렇게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갈 거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단계별 대응을 하겠다. 뭐 사실 이런 정도의 얘기까지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정부 당국자들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우리 정말 큰일 났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관료들은 그렇죠. 정말로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해도 그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걸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외환시장 그리고 증시가 지나치게 출렁이면 안 되니까 관료들이 말하자면 입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해도 대외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줄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책임을 있는 정부의 관료, 뭐 한국은행 총재가 이거 우려 있게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이 정도 발언이 나오면 사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게 부총리든 뭐 저 산업부 장관이든 입에서 걱정스럽게 네. 보고 있다, 우려하고 이런 예의주시하고 얘기는 예의주시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왔다 이거죠. 그렇죠.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정부 관료들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즉시 환율에 반영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효과는 제한적인 게 맞는데 아마도 민간 연구원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건 일단 자본시장이 많이 출렁였잖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2,600 가던 코스피가 지금 2,300 아래서 움직이고 예. 환율도 들쑥날쑥하고 하니 시가총액이 증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굉장히 큰 난관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내놓는 그런 전망이 아닐까. 근데 네. 좀 자본시장 얘기를 하셔서 드는 생각이 주시장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그렇고 사실은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돼서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거나 조금 더 원화 가치가 조금 더 강해졌거나 이렇게 본 어떤 기저효과라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재료라는 게 이제 정상회담이 열림으로써 그 재료는 소멸이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으니 그 전 상황이 다소 부풀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증시가 좋지 않은 건 분명해 보여요. 뭐 네. 약해졌죠. 네, 그런 동력들이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걸 사실 자본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측면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봐서 외환시장은 오히려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가 보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보따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하는 이거 얘기여서. 2천억 달러짜리도 있고 3천억 예, 달러짜리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추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뭐 사실 거시 쪽 얘기를 우리 박 평론가께서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이 거시 쪽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 게 사실은 우리 거시 쪽 얘기를 짚어보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 대외 변수 얘기잖아요. 대내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여러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고 당장 내일은 KDI에서 이제 그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거시 쪽과 관련해서 현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은 뭐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딱 말씀하시면 하나만요. 너무 줄이는 겁니까? 작년 하반기 7월 달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도소매 숙박 쪽에서는 고용이 줄고 있었어요. 있죠. 네. 그다음에 금년 들어와서 지금 중국 이 무역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그냥 말싸움만 할 때 이미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에 15% 증가해서 7% 증가로 지금 현저하게 수출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지금 미중의 전쟁이 붙었잖아요. 제가 계산에 의하면은 대체로 1% 안짝에서 수출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 2%가 더해지면은 수출은 하반기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면서 한국도 이거 보니까 중국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얘도 조금 좀 손 좀 봐야 되겠어라고 해서 무역 확장법 그 국가 안보든 아니면 제가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방법이든 한국의 수출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만약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타격이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면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데다가 벌써 금년 상반기부터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중국의 어떤 그런 미중 전쟁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데다가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무역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 한국 경제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다가 금리도 지금 못 올리잖아요. 그럼 가계부채 이것이 굉장히 꼬여가면서 자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죠. 여러 면에서 지금 한국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사면 초과로 좀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박평론 의원님.
사실은 안 좋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안 좋은 상황이 많으니까. 그런데 네. 또 박평론 의원한테 안 좋은 거 뭘로 보세요 하면은 좀 너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니까요. 네. 어려운 질문 드리면 우리 박평론 의원이 보시기에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려고 하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그래도 희망적이라고 보거든요. 기업과 좀 더 자주 만나려고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 오늘 밤 8시 반쯤 그렇죠. 만난다고 그래요. 네. 그런 것들도 어쨌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고, 경제팀에 장하성 실장이 유임됐다고 하지만 경제수석이 바뀌었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일자리 수석도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보면 정부가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 좀 손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하반기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그 근로자 단축 문제 관련해서 이제 임박했을 때 그 경총에서 원래 경총이 좀 정부에 조금 밑보였던 재계 단체잖아요. 근데 6개월 이거 좀 계도기 연장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 다음 날 바로 받아들이고 하면서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신호냐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정부의 뭔가 좀 스탠스에 변화가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던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박평론 의원님 말씀도 그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지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으로 상황 봐야죠. 뭐 어려운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언제는 우리 경제가 항상 좋았습니까? 우리 경제가 항상 위기였었다라는 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이제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뭐 아직 일부긴 합니다만 미 중간의 무역 전쟁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좀 마지막에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